하나, 둘, 셋.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문열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오픈하우스의 김재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할 건데요. 자,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최영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두 분과 함께 3자 토론을 진행할 겁니다. 오늘 주제는, 이 삼복더위 못지않게, 강릉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죠. 롯데캐슬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또, 이 롯데캐슬 몇 번을 하는 거야, 지겨 죽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롯데캐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이제, 청약이 끝났고, 그 이후의 상황이니까, 한번, 이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대출도 한번 짚어보고, 피가 어떻게 되는지, 이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뭐 하마부터 유튜브인데. 아하, 그렇죠. 예. 유튜브니까 저희 맘이니까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롯데캐슬에 대해서 한번 또 이 청약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김앵커님 말씀대로 그 전에 그 롯데에 대한 거는 청약 전에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청약 다 되고 당첨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강릉시에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네. 그다음에 전망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이 뭐든지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들어갔다 나오면 후기 때문에. 부동산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도 틀리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현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예. 뭐 분양권도 초피, 중피, 말피가 있듯이. 네. 저희도 지금 뭐 말복이 지났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영군이 이 롯데캐슬 현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제 롯데캐슬 보면 지난 2일 날이죠. 특별 공급을 하고 네. 3일 날 1차 1순위 청약을 했고 10일 날 당첨 발표가 났고 그 당첨 발표 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23일부터 27일까지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1305세대입니다. 단지가 작은 게 아닙니다. 11개 동에 29층, 지하 3층. 뭐 이게 7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미집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인한테 되돌려줘서 이제 하는 건데 70%가 테마, 그러니까 뭐 자연독지 이랬는데 여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공원이 6개 테마숲과 1개의 둘레길 뭐 이렇게 해서 70%가 이제 친환경적으로 돼가 있고 30%가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게 평수가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같은 뭐 84A, B라도 뭐 0. 몇 평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하는데 이런 많은 집들이 지금 강릉에서 강릉 사람들 대부분 다 넣었다고 할 정도로 제일 인기가 많았던 타입이 82.5대 1. 그게 이제 82.5대 1. 140. 그러니까 4세대가 나왔는데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뭐 서울은 뭐 그 자이는 12만 대 이랬는데 뭐. 그러니까 뭐 강릉 인구에 비해서 이제 제일 많은 게 82.1, 뭐 2.5대 1, 뭐 이 정도니까 이 말은 그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경쟁률이 치열했다. 뜨거워. 그거는 이제 경쟁률이 치열했다는 말을 꼭 바꿔서 말하면 피가 함께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프리미엄. 뭐 보통 이제 뭐 프리미엄 P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했던 이유는 교수님들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은 첫째도 있지, 둘째도 있지, 셋째도 있지. 그리고 이제 시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딱 그게 맞물린 것 같습니다. 입지 면에서는 7공원이 강릉에서 제일 좋고 그리고 시기도 지금 뭐 임대차 3법이니 다주택자들 규제니 뭐니 해서 매물도 없고 물건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를 또 선호하다 보니 이 땅 맞물려서 이런 뜨거운 열기를 보이는 것 같고 강릉 시내 이제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쟁률이 뜨거웠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롯데캐슬
이제 누구나 가고 싶은 신축 아파트, 입지 좋은 아파트죠, 브랜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약이 이렇게 현재 끝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분위기가 좀 조용한 걸로 봐서, 아직까지 좀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첨자라. 그렇죠, 네. 현재 좀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다. 네. 네. 우선 그 장기 밀집행 지역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 네. 그게 그 2020년도에 이제 장기 밀집행이 이제 풀어지면서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을 장기 밀집행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30%만 그 건축을 하고 70%는 자연녹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원 유지를 하면서 그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법이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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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공원 부지에서 건축을 할 때는 도심 속의 숲속의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기 밀집행으로 공원 부지에 건축하는 거는 도심 속에 있으면서 그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70% 되기 때문에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공원 부지가 풀려서 되는 것들은 다 인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A급이 있고 B급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강릉의 롯데는 그 A급이라, 그 입지 면에서 모든 것이 이제 갖춰져 있다.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약률이 굉장히 좀 높게 됐는데, 뭐, 50대 80대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강릉시 인구가 1년 거주 우선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거주 우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당첨이 된 거야,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따져보면 1300세대잖아요. 네. 1300세대 중에서 만약 1000세대라고 하면 예, 예. 50대 1, 60대 평균 뭐 70대 1이라고 치면 네. 몇 명이 넣은 거야 청약을 도대체. 많이 넣죠. 응? 네. 1000세대면 1대 1이면 2000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세대면. 네, 네, 네. 2,000명. 네? 네. 그러면 100대 1이면은 10,000명 있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 한 7,000명 정도가 80대 1이니까 몇 대 몇이야 도대체 계산이 안 돼. 이제 강릉에 청약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경제력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넣었다. 뭐 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60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쵸? 그럼 6만이네요. 6만이잖아. 6만인데 강릉시 인구가 21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빼고 노인네 빼고 청약 경제인과 청약 빼고 하면 강릉시 인구의 그분들을 다 빼면 경제 인구는 다 들어왔다. 그렇죠. 네. 예? 그 정도면.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제 2의 그 공원, 이공원. 이 공원이 네. 호롱이 9월 중순에 또 한대요. 예, 예. 그쵸? 근데 이거를 1순위를 갖다가 1년 거주로 묶어 놓은 것이 강릉 시민을 위해서 거주권을 먼저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나왔잖아요. 예. 네네. 근데 사실상 그 무주택자나 뭐 우리가 가산점을 보면 83점 만점에 65점 이상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분들은 20년 이상, 25년 이상 주택이 없이 살았거든요. 네.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약 한 80%의 그 당첨이 됐거든요. 예, 그분들 80%. 네? 네네. 1300세대 중에서 추첨으로 한 세대들은 약 한 뭐 200세대 이거밖에 안 돼. 네. 그쵸? 네. 그러면 나머지 한 1000세대 가까이가 무주택자였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강릉에서 20년 동안 주택이 없이 살았다는 거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무택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과연 이게 분양가는 4억이 좀 넘지만 옵션이나 중도금 뭐 유이자 이렇게 다 하면은 약 4억 8천 정도가 돼요. 예, 맞습니다. 분양가가 그죠? 네.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 넘게 무주택으로 사신 분들이 네. 4억 8천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가서 과연 살 수 있을까? 그죠? 좀 버거울 수도 있겠죠. 네. 버거운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1년 거지를 묶어놓은 바람에 버거우신 분들이 그동안도 집을 못 샀던 분들이 당첨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자를 내고 살잖아요. 그럼 이자 내고 대출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가처분, 생활비의 가처분에서 주거비용의 가처분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 들어가서 못 살 사람들이 많다. 응? 그렇죠, 네. 그 전에 롯데 하기 전에 그 내곡동에 자이 했을 때는 네. 전입된 사람에 한해서 당첨시켰단 말이에요. 예, 네. 그때는 다른 집을 살던 사람이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기존의 집을 팔고 들어가면 되거든. 네. 맞습니다. 입주 때 네. 기존의 집을 팔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은 기존의 집을 팔 집이 없잖아. 네. 무주택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팔 집도 없는 사람들이 당첨이 많이 됐으니까 과연 이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이 1년 거절 묶어놓는 바람에 좀 그런 단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프레임을 받고 팔 수밖에 없다. 그쵸? 네. 그러면은 자이나 아까 우리 이제 수도권하고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수도권은 무주택자가 네. 당첨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6억에 됐으면 그게 13억, 15억에 가니까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서 마진을 가지고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는단 말이야. 가격이. 그럼 이자 부담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근데 그 전에 내곡동 자이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있는 분들도 당첨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입주 때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입주하면 되는 거야. 자금으로 따지면. 네네. 근데 이번에는 집을 팔 집도 없는 분들이 당첨이 많이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부작용으로 좀 나타나서 좀, 지금의 또 분양을 딱 하게 되면 옛날에 그 내곡동 자이할 때 13대 1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평균 13대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프레임이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 프레임을 내놓고 집을 들어가서 못 사는 분들이 숫자가 적었다면 요번에는 무주택자들이 당첨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건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염려돼서 1년인 거라는 거는 강릉 시민을 위해서 당첨시켜주면 좋은데 네. 무주택자들이 당첨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부작용이 났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겼다. 네. 호의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죠? 네. 그러면 그 프레임을 주고 사는데 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곡동 자이가 프레임이 붙을 때는 세금이 40%가 35%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작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77%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도 부담, 파는 사람도 부담되는 거예요. 1년 이내 77%.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도세가 77%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집이 없으신 분들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당첨이 돼서 네.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제2공원 코롱도 똑같이 지금 벌어질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향후에는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도 못 사신 분들의 그 소득 되신 분들이, 소득이 그거밖에 안 내신 분들이 결국은 내놓는 물건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결국은 그냥 당첨만 된 기분으로 그냥 끝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강릉에 이제 계신 분들은 평균 이제 소득을 따지면 한 250에서 300 정도 평균 소득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롯데라는 데 들어가면 이제 모두기 유지 않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좀 많다. 아무래도 조금 힘들다 하는 그 생각은.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제일 작은 평수가 84잖아요. 네. 네? 네. 84는 우리가 흔히 33평짜리, 32평짜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무주택자로 사신 분들이 84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갑자기 확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1년 거주하는 것들은 24평 이하짜리 주택이었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 네. 그렇잖아요. 네네. 뭐 대출 한 1억 정도는 이제 끼고 살 수도 있잖아요. 무주택자가 쓰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출이 60%라면 3억이에요, 3억. 어? 그러면 그동안 집을 안 산 이유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안 산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유가 그렇겠죠. 집을 매입을 안 했던 게 20년 동안, 20년, 23년 동안 주택을 매입을 안 한 게 내가 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당첨이 됐어. 그럼 20평짜리나 21평짜리, 뭐 19평짜리 같은 경우는 또 요즘 가족이 되다 보니까 2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2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네. 만에 3인 가구. 그럼 그런 분들은 20평짜리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은 좀 금액이 작으니까 그런 분들은 들어가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최고 작은 평수가 84평방미터다 보니까 들어가서 과연 사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것이 또 코롱가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물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당첨만 돼서 좀 아쉬움에 좀 남아서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네. 그게 우리가 이상하고 현실하고 틀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현실이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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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롯데캐슬에 당첨된 건 이제 좋지만, 그 당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도 이제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당첨된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당첨되고, 만약에 대출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출에서도 뭐 LTV, DTI, DSR, 요즘에 대출 규제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자기 연봉만큼 마이너스 통장도 제한을 한다고 하니, 이 전방위적으로 대출이 또 쪼여오는 상황에서 롯데캐슬이 만약에 대출에서 제한이 걸리면 어떡하냐. 또는 이제 대출 받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막상 잔금을 치르고 보니 이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부담이,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 감당이 안 된다. 또는 지금 이 순간도 이걸 당첨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비싸게는 팔고 싶고, 많은 고민이 있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양도세가 77%를 매겨버리니까 그렇죠. 1년 미치는 거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인데, 거기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년 미만 양도시에, 이제 양도세가 77%인 거죠. 그러니까, 피를, 비싸게 팔아도 사실 남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피를 터무니없이 높게 받기에는
또 강릉 전체의 이 소득 수준과 이런 걸 전체적인 걸 고려했을 때 피를 너무 높게 받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구축과 가장 최근에 지은 신축과 그런 시세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지역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피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거래가 되는 건데, 네. 그리고 9월 중순쯤에 그 옆에 이공원 분양하는 코롱이요. 네네. 베란다 확장 비용이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84 기준으로만 얘기하면 네.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코롱 같은 경우는 1,100에서 1,200 사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격이 좀 더 싼 거죠. 예.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그 중도금이 이제 유이자가 되잖아요. 근데 코오롱은 무이자랍니다. 조건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거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 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또 주택이 없는 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거기도 700몇 세대 되다 보니까 좀 롯데하고 코오롱만 합쳐도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당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사면 좋은데 또 사는 사람도 부담이 가버리고 그렇죠. 또 팔아도 아니 프리미엄을 1,000만 원 받았는데 230만 원밖에 못 가져가. 네. 그 팔기 또 아깝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네. 물건은 좀 여기 인구 대비 좀 많이 나와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용어 중에 손피라는 말이 있죠. 예, 손필. 그 이제 분양권 양도세를 다 치르고 결국 이제 본인에게 이제 들어오는 돈, 실제 본인이 가져가는 수익을 이제 통상 용어로 손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네. 손피가 2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1,000만 원인데. 네. 만약에 손피를 뭐 그냥 단순하게 1억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손피가 1억이다. 그러면 피 자체가 5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5억 5천, 5억 6천. 근데 과연 롯데캐슬 뭐 84 타입이 뭐 입지 좋고 브랜드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피가 5억 6천이 붙을 것인가? 본인은 받고 싶은 돈은 1억인데 그게 과연 이런 강릉 전체 집값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분양권이나 그런 피가 5억이 붙으면 분양권 플러스 그러니까 네. 손피라는 게 그 네네. 매도인이 손에 딱 쥐는 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양도세가 77%다 보니까 그거 계산해보면 5억이 훌쩍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그렇죠. 근데 분양가 옵션까지 다 4억 8천에다가 네. 5억이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이란 소리죠. 근데 10억씩이나 주고 살 사람이 강릉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5억이라는 돈을 주고 손피가 1억 가까이 그 사람한테 갔어요. 매도인한테. 네. 그거를 입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3년이라는 돈을, 기간을 또. 네.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이런 속초 디오션자이. 그런 데는 이제 일단 바닷가 영구 조망이 가능하고요. 아니, 그때는 네. 양도세가 77%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시세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현지인과 관련 없는 외지인이 약간 세컨하우스 목적으로 바닷가에 바다 영구 조망 나오고, 삼면이 바다 막 테라스가 있고, 그렇죠. 대형 평수에 그런 뭐 디오션자 이런 거는 뭐 15억, 16억, 그래. 뭐 동네 집값이 40억, 30억이니까 뭐 쾌척한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물론 브랜드나 입지는 좋지만 약간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그런 롯데캐슬을 과연 외지인들이 세컨하우스 목적으로도 살 의향이 있는가? 10억씩이나 주고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그 문제점이 네네. 첫 번째가 1년 거주를 우선으로 해서 그 부작용이 튀어나왔고 네. 또 두 번째는 77%의
그게 77%라는 게 뭐냐면 수도권은 적용이 돼요. 왜냐면 수도권에 6억에 분양받았는데 14억, 15억의 판이 네. 예? 네. 그건 70% 적용이 돼. 근데 지방은 70% 때려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 없고 미래 전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갖다가 분양권 양도세를 빨리 적용했어야 돼. 그게 현실적이죠. 네. 네. 근데 지방도 동일하게 1년 미만을 77%를 적용을 해버리니 이게 실거주 입장에서 들어가자니 현지인들도 부담스럽고 외지인들 입장에서 롯데캐슬 분양권을 피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도 부담스럽고 외지인도 부담스럽고 그럼 거래가 잘 성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네. 우리가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틀리잖아요. 네. 그럼 분양권도 틀리게 했어야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일관성이 없어. 네. 아, 양도세 우리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틀리고 아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취득세도 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도 네. 예? 양도세를 틀리게 했어야 돼. 그러니까 네? 뭐 수도권은 77% 해도 네. 뭐 지방은 뭐 40% 50%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차별을 뒀어야 남는 것도 있고 투자 들어오고. 아니 내가 무주택 20년 동안 무주택자였는데 내가 뭐 쌈짓돈 있어가지고 또 소득이 또 많이 생겨서 대박 나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0년 동안 집을 못 산 사람들은 그 들어가서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프레임 받고 팔아야 되는 건데 네. 양도세 세니 팔지도 못하고 또 사는 사람은 이 지방에서 그거를 많은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 취득세, 양도세가 틀리듯이 이것도 분양권 양도세도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좀 금액을 따로따로 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 정상적인 이 산업이 돌아가는 거지. 예? 네. 그 지역의 산업은 생각도 안 하고 네. 수도권의 기준을 갖다 여기다 갖다 붙여버려서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롯데캐슬에도 펜트하우스가 있잖아요. 예. 넓은 평수에 펜트하우스가 분양가가 한 뭐 9억, 10억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펜트하우스라면 피가 한 5억을 붙인다고 했을 때 좀 그래도 좀 납득이 가요. 고층이니까 뭐 바다 수평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존 그냥 뭐 국민평수라고 하죠. 9평 84 타입이 만약에 피가 5억이 붙는다? 그러면 이 외진, 뭐 저희도 사실 외진인데 이 외진 입장에서 과연 84 타입을 피를 5억이나 주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1억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다운 객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네. 다운 객서 쓰면 적게 내니까. 네네. 네? 예. 근데 이번에 지금 부동산원하고 국토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경찰 네.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하나라도 거래된 거는 소명자를 다 뽑아낸다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인데 이제 당첨되고 이제 그런 분들은 그 현실을 잠시 잊고 이제 많이 받기를 원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야, 그래서 아니 당첨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까 팔기도 힘드네요, 그죠? 네. 쉽지가 않아요. 많이 받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운 객서 쓰려고 하니 잡힐 것 같고. 부동산원에서 부살이 눈을 부아리고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렇다고 싸게 팔면 또 아쉽잖아요. 네. 어떻게 당첨되는데 내가 이 경쟁전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단돈 몇천 원에 팔기는 아쉬운데 비싸게 팔자니 팔지도 않고 이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서로 간에 이제 조율을 하는데 네. 당첨되신 분들도 적정선에서 이제 어차피 자기가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적정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첨되신 분 대부분이 이제 고가의
프리미엄을 받기를 원하고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는 지금 분양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정단계약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우리 강릉 사람들이 절대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요. 근데 외지의 수도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에? 네. 만들어 놓은데 그게 그 친구들이 외지에 떴다방 애들이 와서 하고 가는 거는요. 물량이 또 한계가 있어요. 그쵸?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떴다방 애들이 뭐 부동산 원이나 이런 데서 걸려버리잖아. 에? 네. 그럼 그 걸려서 문제가 좀 발단이 생겨지고 심각해지면, 에? 떴다방 애들은 또 손을 못 대겠죠. 네. 근데 강릉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 네. 응? 그런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9월달에 코롱이 또 저렴한 가격에 롯데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거기도 세대수 많이 날 거고 네. 이런 거지 묶었고 네. 그거 역시도 양도세 77%고 네네. 뭐 이런 테마를 봐서는 지금의 분위기는 내년 되면 네. 분위기가 또 바뀔 거다. 음. 거기다가 또 내년에 지금의 강릉의 바닷가의 견소동이나 송정동에 세 개 건설사가 지금 건설을 하겠다고 분양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롯데 떨어졌어. 프레임 안 주고 사. 코롱 했는데 또 떨어졌어. 피 안 주고 사. 네. 내년 내가 견소동이나 송정동이나 바닷가에 그쪽에 세 개 건설사가 또 있으니 그때 기다린다는 거지. 그렇죠. 맞잖아요. 예. 어? 비싸게 주고 사기보다 차라리 바닷가 쪽은 오히려 외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때를 노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지금의 분양이 된 지금 처음 하고 내년쯤 되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변할 거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강릉 KTX 역사 주변도 지금 개발될 것이라는 게 다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공원도 물론 입지 좋고 브랜드도 빠지지 않지만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공원 코오롱 아파트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공원의 그것도 역사가 그런 입지 조건도 있고요. 네네. 또 롯데는 롯데대로의 입지가 있고요. 네. 그렇죠? 네네. 입지상으로. 그 다음에 내년에 분양할 계획이 있는 견소동의 바닷가에 있는 것도 바닷가에 그런 또 입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 입지가 나쁜 편은 아니야. 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분양 계획이 있으니 네. 내가 그 돈 필요 사냐? 에? 네.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산기를 엄청 치밀하게 두들겨 봐서 야, 과연 이 정도 피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죠? 그냥 바닷가 쪽 당첨돼서 피를 높게 해서 거기는 이제 바닷가니까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려보자.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다려보자. 그래서 네. 조금의 좀 내년 좀 지나면 지금의 프리미엄보다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들어갔냐. 대부분 여기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나 이제 당첨 안 되고 이제 피를 주고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얼마의 피면 적정할까? 얼마를 주고 들어가면 적정할까? 그리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좀 많이 받기를 원하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게 아파트라 공급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고 분양 면적이 있고 다 다른데 이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공급 면적이나 분양 면적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는 돈들은 분양 면적에다가 지급을 하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분양이 지금의 사실 거주잖아요.
네네. 근데 내곡동 자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3억 6천인가 했어요. 분양이. 아, 네, 예, 예. 맞습니다. 3억 6천에 했는데 거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네. 아파트 전체 중앙난방 공기 환경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좋네요. 네? 네. 그리고 거기는 또 그 가격에 옵션이나 확장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오. 네? 네. 그리고 그 내곡동이지만 네. 거기도 10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주거 실내나 이런 거로 봐서는 롯데보다 더 낫다고 하시는 주부들도 많아요. 나 롯데 그냥 나 자이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네? 네. 그런 그 비교가 되는데 단지 롯데는 옆에 이제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지면에서 모든 그 기관들이 이제 단위 기관에 있고 또 강릉의 그 택지 유치원 이것들이 가깝고 네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부들도 그 금액면이나 이런 면에서 자의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럼 저희 내곡 자이로 그냥 갈까요? 아니 이게 피를 생각을 해봤을 때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내곡 자이가 피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억, 네. 롯데캐슬이 뭐 피가 얼마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억이 붙는다고 했을 때 최대 그래봤자 손피가 6,900밖에 안 돼요. 네. 많이 붙어야 3억 이상으로 붙긴 힘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네. 30평대인데. 2억 붙으면 4,600이고, 손피가. 근데 중요한 거는 유이자에다가 네. 옵션 다 하면 4억 8천이야. 그럼 내곡동 자이하고 1억 이상이 차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투자로서 투기꾼은 하면 안 되고 투자라 그래서 그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요즘에 분양하는 신축 말고 오히려 이런 시기에 좀 이렇게 입주 많이 들어오고 할 때 구축 큰 평수 아파트들은 어떻습니까? 구축식. 역으로 그냥 이런 신축 막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지금 롯데나 자이나 그 펜트하우스 넓은 거 있잖아요. 네네. 2세대, 3세대 이렇게 분양했잖아. 네. 경쟁률이 자이 같은 경우는 50대 1인가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쵸? 네. 그럼 구축 그 건설자가 그만큼 안 지은 거야. 그쵸? 그럼 구축의 큰 평수가 향후 희소성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사실상 봐봐요. 큰 평수를 갖다가 저렴하게 샀잖아. 네. 에? 네. 그러면 신축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했다 쳐. 네. 그거보다 싸게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 그렇죠. 더 고급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싸게 샀으니까. 싸게 산 만큼 그래 수리 한 1억 하지 뭐. 그러면 더 고급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막 바닥에 대리석 쫙 해놓고 막. 말이 1억이지 큰 평수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내부 수리를 할 것 같으면 호텔입니다. 호텔. 네, 호텔입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신도부리 있는 로얄 카운티 그 제일 큰 거 58평짜리 매물 나온 게 예전에 있었는데 그걸 사진을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무슨 연예인이 살았었나 봐요. 바닥을 대리석 쫙 해놓고 어떤 방은 막 무슨 키보드 건반 있고 방음 장치 다 돼 있고요. 노래방 막 극장 같이 이렇게 해놓고 한쪽 방은 막 드레스를 쫙 해놓고 연예인 사람. 네. 그렇게 보니까 의외로 잠시만. 네. 근데 이제 아까 지금의 그 당첨되어서 우리가 흔한 말로 초피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의 내년에 견소동, 송정동에 이제 분양, 그 다음에 코오롱 분양 네. 이런 거로 봐서 내년쯤이면은 이제 중피 때는 가격 변화가 또 있을 거고 또 이제 입주 때가 되잖아요. 네. 그럼 말피 때는 또 가격 변동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세 개의 초피, 중피, 말피가 프레미에 대한 그 변화들이 있을 거니까 당첨이 되신 분도
그 시기를 잘 보고 그 프레임을 받고 파시고 또 그거를 매입하시고 싶은 분도 초피냐 중피냐 말피냐에 네. 따라서 그 시기를 잘 보고 매입을 하시면 좀 생각보다 손해가 좀 덜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정보나 이런 그 예측 이런 걸 좀 들으려면 어떤 찌라시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 쿠폰하우스에서 정보를 좀 드리면 네네. 그게 조금 그 참고상으로 어드바이스가 돼서 참고상으로 좀 도움이 되셔서 했으면 좋겠다. 네. 결론이 뭐냐면 쿠폰하우스를 꾸준하게 구독을 하시면 된다. 네. 꾸준히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별다르게 할 말은 없는데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 이제 초대형 아파트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인데 입지도 좋고 뭐 인프라도 다 2001년도인가 택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거기 인프라들이 모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얼마만큼의 이제 피를 받고 파시냐, 그러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를 줘야 되냐, 그게 이제 최고 문제인 것 같은데 서로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초피, 주피, 말피 잘 보시고 참 좋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집 없는 분들은 이 기회에 뭐 좋은 집을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고 뭐 분양 받으신 분들은 약간의 피를 받고 파셔가지고 또 가게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이공원 코오롱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 쪽에 뭐 힐스테이트, 자이, 아이파크 2차, 뭐 여러 가지 신축 분양 아파트들이 많은데, 뭐 롯데캐슬이 정답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렇지만, 네, 저는 롯데캐슬 가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네, 뭐, 근데 뭐, 사람이. 김영크도 네. 초피냐 중피냐 말피냐 잘 판단해서 그때 매입해서 네. 그래서 가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네요. 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덥다. 벌써 7시네? 야, 뭐 여기 잘 된 것 같지? 예, 된 것 같습니다.